안녕하세요. ON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난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그 밑다는 난초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벌브가 일렬로 반듯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밑에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 거를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뿌리가 이상 있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난초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그 전촉과 신화 쪽에 비교를 했을 때 전촉과 신화 쪽이 같거나 약간 크다. 그러면은 얘는 뿌리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고요. 자, 반면에 이 앞쪽은 지금 이 정도 넓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조금 앞으로 당길까요? 자, 이쪽이 구촉이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촉이고요. 이게 재작년촉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작년촉입니다. 즉 신화죠. 그런데 크기가 작죠. 자, 이건 반드시 뿌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난초를 세심하게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많이 꼬부라져 있어요. 이건 밑따랐을 가능성도 큽니다. 자,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난초하고 눈을 마주쳐서 난초를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하면은 난초가 잘 자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확인을 해가면서 했을 때가 아무래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거겠죠. 우리 결혼하고 초에 그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근데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죠.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더 그 아기가 문제가 있는 거를 빨리 알잖아요. 그만큼 자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섬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초를 키우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기를 다루듯 해야지만이 잘 자란다. 제가 확실히 신경을 덜 쓰면 얘들도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쓴 애는 확실히 잘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작년에 제가 신경을 좀 못 썼는데 지금 그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얘는 굉장히 안 좋은데요. 한번 쏟아볼까요? 자, 여기는 제가 지금 밑달았을 가능성과 또 한 가지는 뿌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자, 뭐 거의 정확하죠. 뿌리 썩은 것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밑달아 있습니다. 자, 이건 천상 약식 분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털어내고 속을 다 그 죽은 뿌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신화도 밑신화를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한 후에 심어야 됩니다. 일단 쏟아보겠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다행히 새로 내린 뿌리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보이지는 않은데 있네요. 여기도 죽은 뿌리들이 있습니다. 새 뿌리도 죽었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근부병에 감염이 된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진촉이 더 작아졌던 겁니다. 자, 일단 뿌리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져봐 가지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비어 있습니다. 그런 건 자, 소독한 가위로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꽤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요. 자, 신화 쪽 뿌리까지도 죽었습니다. 다행히 전부 죽지는 않아 가지고요. 근데 신화 쪽 뿌리가 확실히 같기 때문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신화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키우다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감염이 됐는지는 모르나 이 감염이 돼서 얘가 저항력을 잃었을 때는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자르고요. 이것도, 자,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 뿌리를 이렇게 꺾어 보시면 합니다. 까맣죠. 까만 건 이거는 기능을 다 잃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제거를 해야 맞죠. 그리고 자, 이것도 아마 새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까지인데 역시 죽었을 겁니다. 이것도. 자, 요건 살아있고요. 이것도 살아있고. 근데 밑에 어딘가 죽어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꺾어 보세요. 어디까지인지. 아,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잘라내면 여기는 하얗죠. 자, 그 뿌리 속에 목질 부분이 까만지 확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목질 부분이 까만 부분이 있나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잘랐을 때 변색이 되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서서히 변색이 되죠. 자, 보이시나요? 저 중앙부가 약간 어둡게 변하죠. 그러면 그보다 위를 잘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자, 생각보다 많이 상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상했고요. 자, 여기도 역시 상했고. 자, 뿌리 몇 가닥 안 남게 생겼는데요. 이게 제 난초가 아닌데 주인한테 혼나게 생겼습니다. 분갈이를 가져오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분갈이를 안 했더니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몇 가닥이 안 남네요. 자, 요게 전부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이었고. 자, 이렇게 빨리 털어줘야지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병원주는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이걸 뒤를 잡고 밑에 보면은 바싹 잘라내야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바싹 잘라내지 않으면 다시 또 거기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죠. 이게 여름에, 지금은 이상이 없는데 여름에 그 한 번에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신화가 전년도보다 약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겉으로 봐서 아무 문제 없는데 약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속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한 바짝 자르고요. 바짝 자르고. 자, 여기 이제 신화 쪽에 신화가 여기 나오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자, 이게 심었을 때, 이렇게 심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미신화가 되지만,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그렇게 미신화는 아니죠. 또 더군다나 뿌리로 받쳐져 있어서 이 신화가 나오는 데는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요 바로 밑에 요 뿌리가 받쳐져서 이상이 없겠죠. 그럼 이거는 제가 안 따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약식 소독은 보통 메디락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은 그 코로나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도 아마 풍기 현상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거를 써보니까 이 분갈이하고 이렇게 충분히 적셔주면 이걸 그리고서는 이제 여름에 쏟아 보면은 뿌리가 잘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커다란 부작용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뿌리가 나갔죠. 지금 보니까 뿌리가 이만큼 나갔습니다. 이만큼. 자,
반 이상 나갔죠. 엄청 많이 나간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엄청나죠? 자, 그게 이런 차이입니다. 신화가 그러니까 전년촉보다 확실히 작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밑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심는 건 제가 시간 관계상 잠시 끊었다가 심고 나서 좀 말리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은 후에 심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건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끊고요. 자, 이제 다 소독하고 분도 바꿨어요. 금부병이 보통 이제 역병류에 속하는데요. 이게 뭐 고질병 정도는 아닙니다. 스스로 아까 그 쏟았을 때 이기려고 한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얘도 어떻게라도 그걸 방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분 내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전진촉보다 그러니까 구촉보다 신하촉이 작아졌다.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나온 거하고 작게 나온 거하고 다릅니다. 늦게 나온 것은 좀 이렇게 뉘어진 잎이 아니라 서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크지를 못했다. 입장수도 제법 많이 나왔는데 못 컸거든요. 넓이도 좁아지고 이랬을 경우는 반드시 뿌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쏟아보면은 좀 전처럼 보여드렸듯이 절반 이상 뿌리를 걷어냈잖아요. 자, 보통 이제 뿌리에 곰팡이균이 들어오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뭐 둘 다 포함해서 금부병이라고도 합니다. 그 푸사리움 솔란이라는 것도 있고 역병류도 있습니다. 파이톱토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시움도 많이 있죠. 자, 그 계통이 들어오는데 딱 다른 게 뭐냐면 푸사리움 솔라니는 속도가 빨라요. 곧바로 위에까지 올라와서 그거는 또 잘라 보면 거기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벌브 끈을 잘랐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거는 그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급속도로 빨리 번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좀 전에 보였던 것은 피시움이나 파이톱토라 계통의 역병류예요. 그거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좀 더 그것도 자르면 약간 변색이 되거든요. 저 뿌리 아까 그 변색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변색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바짝 잘라야 돼요. 잘라내고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겨놓으면 계속해서 거기서 그 곰팡이 그 포자가 번식을 해서 다른 데로 계속해서 숙주 삼아서 옮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소독을 하고요. 저는 이제 좀 전에 메디락스로 소독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100% 검증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그 수포탁도 있고 벤네이트, 특히 벤네이트가 참 잘 듣거든요. 그 다음에 뭐 톱신, 지금은 잘 나오지 않지만 그 톱신 계통, 뭐 지오판인가요? 뭐 많습니다. 그 계통으로 소독을 충분히 하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속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제 방법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뭐가 남았나요? 꼭 해야 할 일이 지금 이 상태로 심은 상태로 정상적으로 뿌리를 새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죽는 뿌리가 안 생기는지 지금 3월이죠. 4월, 5월, 6월, 7월 그러면 장마 끝날 때쯤 쏟아보면 4개월이죠. 4개월이면 새로운 뿌리도 내리고 신화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촉에서까지 뿌리가 내립니다. 세 번째 쪽까지는 안 내리더라도 전쪽까지. 지금은 이제 뒤에는 견딜 만큼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여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내릴 거고 그 다음에 신화 내리면서 뿌리를 더 많이 내립니다. 얘네들은 필요하면 그만큼 더 많이 내려요. 자, 그렇게 해서 4개월 후에 확인하는 거. 계절별로 4개월 또는 6개월 다 다릅니다.
뿌리 성장 속도를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이 난초는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1년이면 좋기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화 전진촉 세촉 상태를 보고 그 밑에 병에 대해서 또는 밑다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께 좀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도 구독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 얘기가 많이 아주 유익하셨대요. 근데 주변에 알려줘도 잘 인정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 저는 이렇게 믿고, 그래서 열심히 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고요. O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